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에서 스포츠 분석하고 있는 서정민 코치입니다. 네, 오늘 8월 7일 일본 야구 6경기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일본 야구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아도아 마코토, 그 히로시마 우리 또 투수가 완봉을 기록하면서 어저께 또 요미우리를 잡았고, 그리고 어저께 또 사이키가 던진 한신이 또 야쿠르트한테 일격을 당하면서 어제는 조금 어지러운 일본 야구였는데, 오늘 한번 잘 분석해서 또 적중할 수 있도록 제가 정보 한번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야구의 첫 번째 경기는 홈에서 요미우리, 그리고 원정에서 히로시마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야마자키 이오리가 올라왔는데, 어저께 하여튼 뭐 히로시마 방망이가 폭발하면서 지금 7연승이죠. 네, 그리고 지금 또 1위랑 2위 또 타란, 그다음 또 지켜야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끼리의 게임인데, 하여튼 어저께는 또 히로시마가 승리를 거두면서 또 승기를 조금 잡았고, 오늘 요미우리 선발은 포스터 그리핀입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작년 시즌에 보면 도쿄돔에서의 피칭이 되게 준수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신 상대로 4이닝 4실점 경기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요미우리 최근 선발들 중에서는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선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 시즌의 방어율이 2.77이고 홈에서의 방어율이 좀 3점대까지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핀 이때까지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는 도쿄돔에서의 피칭이 오히려 뛰어난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도 좀 호투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이 조금 들고, 어저께 히로시마 방망이가 많이 살아난 건 사실이지만 히로시마가 꾸준하게 대량 득점을 뽑아내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핀은 오늘 나름대로 홈에서 조금 호투할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어, 사실 뭐 최근 5경기를 보면 8이닝 1실점, 8이닝 1실점, 7이닝 1실점, 6.1이닝 2실점 잘 던지고 있다가 한신 상대로 4이닝 4실점, 딱 한 경기 지금 최근에 못 던졌거든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5경기, 6경기 잘 던지고 한 경기 정도 딱 이렇게 못 던지는 경기가 나오는 확률적으로는 좀 잘 던질 타이밍이 좀 되지도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리핀 형님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자, 히로시마 선발. 네, 오늘 자완 에이스죠. 도코다 히로키가 나오는데 뭔가 불안불안하면서도 그래도 이닝도 먹고 실점도 많이 하지 않고, 또 히로시마가 올 시즌에 뭐 타격이 되게 부진한 팀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히로시마를 우리 1위 가장 높은 데서 좀 지키고 있는 이유는 이 도코타 히로키나 오세라 다이치나 이 일본 국내 선발진들이 자기 역할을 잘해주면서 히로시마가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요코하마 상대로 7이닝 1실점, 한신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최근 두 경기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고, 올 시즌 1.68, 그리고 홈이랑 원정 기록을 살펴보면 뭐 1점대 던지는 투수 홈 원정 기록을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확실히 홈에서보다는 원정에서의 기록이 좋습니다. 홈에서는 2.32, 그리고 원정에서는 1.14 던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또 요미우리 상대로도 6이닝 동안 2실점 경기 준수한 피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핀은 또 히로시마 상대로 8이닝 동안 1실점. 양 선수가 서로한테 한 번씩 또 잘 던진 기억도 있는 매치업이다. 자, 타격을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타격의 기대치는 히로시마보다는 요미우리가 훨씬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 히로시마가 방망이가 일시적으로 딱 터진 느낌이고, 자, 오늘 같은 경기는 사실 히로시마도 포스터 그리핀 볼을 어제 경기처럼 많이 공략을 할 가능성은 저는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요미우리도 방망이를 좀 잘 치는 것 같다가도 어제 경기 그리고 최근 5경기 타율을 보면 2할 1푼 4리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 팀의 방망이 기대치는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완 거의 에이스급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점수가 날 경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지금 봤을 때는 한 5.5점 정도 기준점이 나올 것 같아요. 뭐 4.5점까지는 줄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5.5점.
그다음에 요미우리 또 방망이 기대치도 있고 히로시마가 어저께 또 방망이를 잘 쳐버렸기 때문에 4.5점은 아닐 것 같고 네 5.5점이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 경기는 순위 경쟁이 있는 게임이고 1, 2위 간의 지금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 경기는 사력을 다해서 양팀이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5.5점 정도로 기준을 보시고 제가 볼 때는 5.5점으로 봤을 때는 한 언더 쪽, 예, 언더 쪽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사실은 뭐 지금 이게 순위 경쟁 게임이라서 에이스가 등판하는 이런 경기에서 승패 찾는 거는 사실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왠지 좀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팀 선발들이 원체 괜찮기 때문에 우리 승 1패에 1 정도, 네, 승 1패에 1 정도도 아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승 1패에 1 정도도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아무래도 이제 배당 자체는 제가 배당을 한번 볼게요. 네, 배당은 요미우리가 이제 홈이고 요미우리가 아마 정배를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홈에서 네 어저께 또 일격을 당한 요미우리가 그래도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히로시마 방망이가 꾸준한 강타자 꾸준하게 방망이를 잘 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승패는 요미우리 약우세 정도로 보고 그리고 1무 말 그대로 1점차 승부가 날 수 있는 경기 그리고 오너버는 5.5점을 예상하는데 네, 5.5점이라고 하면 이 경기는 저는 네, 언더 쪽 네,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요미우리 네, 승 정도 보고요. 예, 그리고 언어버나 그 다음에 승 1패의 무는 또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찔러 보시는 것도 네,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메이지 진구구장 네, 홈 야쿠르트 원정 한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야쿠르트 홈에서는 네, 오늘 스니드가 등판을 하고 그 다음에 한신은 네, 마사키 요요카와라고 네, 한신에서 요즘에 중간중간 선발 올라와서 뭔가 불펜에서 활약을 하다가 지금 선발로 약간 전환을 하는 느낌의 자완 투수입니다. 일단은 네, 한신 투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올 시즌 6경기 나와서 1승 1패 방어율은 1.40이고 그리고 뭐 선발로서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최근에 뭐 네, 선발로 요미우리전 그리고 히로시마전 네, 5이닝 6이닝 소화를 했고 그 다음에 불펜을 소화하다가 선발로 올라왔을 때 생각보다 선발로 피칭이 좋습니다. 네, 5이닝 동안 2실점, 6이닝 동안 2실점. 그리고 불펜으로 올라왔을 때도 성적이 되게 준수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뭐 4이닝, 2이닝 경기들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뭐 불펜 성적이든 그 다음에 한 번씩 올라오는 네, 이 선발 성적이든 이 성적들이 되게 준수합니다. 그리고 던지는 걸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좀 이게 불펜 출신이 아닌 것처럼 되게 선발에 가까운 피칭을 하거든요. 뭔가 강약 조절도 잘하고 공에 힘도 있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나쁜 투수는 아니고 확실히 선발로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투수인 것 같고 올 시즌 야쿠르트 상대로는 네, 불펜으로 2이닝 등판한 게 전부입니다. 2이닝 등판에서 방어율은 0.00. 예, 그래도 뭐 아직 이름값에서는 확실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딱 뭔가 힘있게 임팩트를 주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한신에서 잘하고 있는 투수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야쿠르트 선발은 사이 스니드입니다. 참 스니드가 진짜 벼랑급 피칭을 하고 있죠. 네, 이 웨잉치고는 너무 좋은 피칭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스니드는 야쿠르트에서 방출을 하지 않나 그런 지금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스니드가 불안하기는 한데 이제 방출당하나 마냐 예, 마지막 등판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던 주니치전에 6이닝 동안 또 1실점 하면서 뭔가 또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야쿠르트 투수들의 단점이 뭐냐면 확실히 원정 방어율보다 홈 방어율이 높아요. 아무래도 이 메이지 진구구장이라는 작은 구장을 사용하는 팀이다 보니까 투수력이 엄청나게 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홈 경기가 조금 더 버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니드 같은 경우에도 원정 방어율보다는 홈 방어율이 좀 높은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자, 올 시즌 한신 상대로는 3경기 나와서 1패 좋지 못해요. 17점 2이닝 동안 방어율이 5.09 좋지는 못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스니드가 지금 이제 좀 처한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뭐 한 경기가 되게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엄청 중요하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뭐 진짜 납득하기 힘든 그런 피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는 뭐 야쿠르트를 떠나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스니드는 상당히 집중력 있는 피칭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조금 합니다. 자, 방망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어제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야쿠르트는 이제 장타가 좀 터져야 되고 그리고 확실히 메이지 진구 구장에서의 방망이로서의 변수는 잘 만들어내는 팀이라고 저는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어제 경기에 야쿠르트 한 경기에서 팀 타율이 3할 7푼 1리 방망이 상당히 잘 쳤고요. 사실 메이지 진구 구장에서는 야쿠르트 방망이 좀 무섭기는 해요. 장타자들이 많이 있고 경기장은 가장 작고 그래서 이게 좀 변수가 있는 게임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느껴지고 한신도 방망이 잘 치고 있긴 합니다. 어제도 12안타 치면서 방망이 잘 쳤는데 확실히 이 메이지 진구 구장에서의 변수에서 조금 무너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이 어저께 형님들 사이키가 선발이 올라왔는데도 경기를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솔직히 한신 정배 쪽으로 보기에는 오늘 경기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 지금 한신의 선발 같은 경우에도 뭐 요요카와가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투수고 그 다음에 야쿠르트가 방망이도 좀 살아났고 사이스니드도 지금 최근 경기에서 또 엄청나게 집중력 있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신 정배를 보기에는 무언가 조금 위험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님도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신 정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요 경기 형님들 기준점을 제가 볼 때는 7.5점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7.5점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야구가 요즘에 점수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일본 야구 하면 우리가 또 언더로서 또 이렇게 조합도 좀 이렇게 성공을 시키고 언더가 되게 괜찮은 리그인데 사실 또 언더 가기에는 요즘의 리그 흐름 자체가 점수가 너무 많이 나서 과감하게 또 언더를 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의 투수들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한신 선발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니드도 또 호투가 또 갑자기 또 나올 수도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경기 언어버는 정말 좀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양팀 어저께 또 방망이를 너무 잘 쳤기 때문에 또 언더가기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경기가 투수들이 뜬금 호투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또 방망이가 확 터져버릴 가능성 경기장이 작은 거 되게 이 골치 아픈 언어버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언어버는 7.5점 주겠지만 조금 패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이 홈에서 뭔가 방망이가 터지게 되면 충분히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저는 야쿠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트 역배 정도는 충분히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야쿠르트 또 역배 그리고 또 역배 이용해서 이렇게 또 배팅 잘 하시는 형님들은 야쿠르트 쪽은 역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인다. 자, 다음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랑 요코하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니치 선발은 마츠키라 유타. 요 친구가 형님들 잘 던져요. 네, 요 친구가 지금 올 시즌 MPB 데뷔해서 2경기밖에 던지지 않았는데 피칭이 상당히 인상적인 친구입니다. 잘 던지는 친구고 그 다음에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요코하마의 에이스 아즈마가 선발입니다.
일단은 이 마츠키하라 유타 요 친구가 MPB 두 경기 나와서 요코하마 상대로 7이닝 3실점 경기. 근데 이 경기가 원정 경기예요. 홈 경기가 아니고. 오늘은 주니치 또 홈에서의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 유타라는 친구가 원정 요코하마 상대로 데뷔전에서 엄청나게 잘 던진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홈에서는 또 야쿠르트를 불러들여서 6이닝 동안 무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올 시즌에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두 경기 동안 정말 좋은 피칭을 했고, 또 오히려 오늘 홈에서 또 요코하마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츠키하라 유타도 진짜 괜찮은 투수다. 더구나 홈에서는 오히려 또 더 잘 던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 유형의 투수다. 뭐 기록이 올 시즌은 두 경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읽어드릴 건 없지만 두 경기 다 되게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경기를 보니까. 그래서 오늘 형님들 뭐 요코하마에 아즈마가 던진다고 해서 뭐 주니치가 그렇게 많이 밀리는 경기는 아닐 거라고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즈마 올 시즌 방어율이 1.98.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 요코하마의 에이스인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이제 분석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즈마는 1선발 치고는 사실은 좀 많이 위험한 불안한 투수이기는 합니다. 뭔가 위기 관리 능력도 좋고 결국 경기를 끝나보면 아즈마의 호투로 끝나긴 하지만 이 세부적인 기록들이 좀 많이 위험하기는 해요. 이닝당 피안타도 조금 많이 맞는 편이고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아즈마가 구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일본 야구 에이스급들 중에서는 저는 가장 불안한 투수라고 좀 생각하는 게 아즈마고 뭐 당연히 ERA나 뭐 승패 보면 솔직히 따라올 수 없는 자원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세부적인 기록을 보다 보니까 참 이 이닝당 피안타를 이렇게 맞는 에이스인데 그래도 이렇게 승리를 기록하고 방어율을 지키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참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아즈마입니다. 최근에 히로시마전에 6이닝 2실점, 그 다음에 또 히로시마전에 7이닝 3실점. 최근에 뭐 준수한 피칭이 나지만 그래도 좀 실점은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망이 최근 5경기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코하마가 힘들어요. 네, 요코하마가 뭔가 상승세를 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상승세를 탔던 이전에 그 상승세에서 얻었던 승리들을 지금 거의 다 읽고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이고 최근 5경기에서 방망이도 2할 3푼 3리 그리고 팀 방어율은 3.56. 근데 지금 선발들이 좀 자기 역할을 잘 못해주면서 지금 계속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니치 2할 4푼 5리. 사실 뭐 요코하마가 2할 3푼 3리 치는 거랑 주니치가 2할 4푼 치는 거랑 느낌이 조금 다르죠. 오히려 주니치가 방망이 기대치가 낮은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주니치가 형님들 방망이를 조금 더 잘 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수도 저는 아즈마한테 많이 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투수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비빌 수는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주니치가 무조건 아즈마한테 당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 경기다. 솔직히 요코하마 정배든 그 다음에 주니치 역배든 되게 이 경기도 타이트하게 경기가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흘러갈 경기는 아닌 것 같고 좀 요코하마가 이 아즈마가 솔직히 나왔을 때 이 부진을 끊지 않으면 진짜 솔직히 이 부진을 끊을 만한 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잭슨도 있고 뭐 카이도 있고 많이 있긴 하지만 K죠. 그래도 이 안 좋은 분위기를 좀 끊고 딱 살려가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솔직히 아즈마인 건 맞고 저는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즈마 나왔을 때 요코하마가 이 안 좋은 분위기를 끊고 좀 뭔가 반등의 여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에이스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고 저는 그래도 아즈마가 어떻게든 이 경기를 잡아내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약간 요코하마가 동기부여적인 측면까지 생각을 하면 좀 달라붙지 않을까. 요코하마의 야구세 정도 저는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버는 뭐 아직 지금 아침이기 때문에 언어버가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한 5.5점 정도 언어버를 줄 것 같기는 해요. 네, 5.5점인데
일단은 이 주니치의 선발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날 경기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만약에 6.5점이 나와주면 제일 좋죠. 6.5점이 나와주면 솔직히 뭐 걱정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언더 할 것 같은데 5.5점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뭐 5.5점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오버를 가기에는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5.5점이 나오더라도 언더 쪽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요코하마 승, 그 다음에 5.5점이 나오면 6.5점이든 언더 쪽이 조금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라쿠텐 그리고 니오넨 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저께 맞죠? 너무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또 만남인가요? 네, 어저께 또 말로 없는 그랜드 슬램이 나오면서 니오넴이 가져간 경기인데 일단은 네, 오늘 라쿠텐은 키시가 선발, 그리고 니오넴은 야마자키 사치야가 네, 선발입니다. 어, 좀 경기가 요 경기도 좀 쉽지 않은 경기이기는 하죠. 키시가 올 시즌 방어율이 3.47인데 이 키시라는 투수가 참 희한해요. 아니 홈에서 정말 잘 던져요. 원정 방어율은 4.20인데 홈에서는 하여튼 무언가 좀 만들어내는 느낌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방어율이 2.72, 홈 방어율이 되게 괜찮은 친구고 최근에도 보면 네, 오릭스 상대로 5이닝 실점, 네, 원정에서 실점이 있었는데 뭐 7월 13일이죠. 뭐 시간이 조금 되기는 했지만 네, 세이브 상대로 9이닝 동안 완봉승. 그건 홈 경기. 확실히 홈에서 키시의 피칭은 준수하다라고 판단이 좀 드는 기록이 좀 있고 보면 이게 작년도 그렇고 건 3년간 기록을 보면 항상 원정에서 4점대인데 홈에서는 항상 2점대예요. 그래서 이게 홈에서 던지는 키시는 조금 호투가 가능한 투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록이 많이 없으면 그냥 이런 느낌이네 정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이 표본이 많으면 야구는 정말 믿을만 하거든요. 확실히 홈에서 잘 던집니다. 자, 니온의 야마자키 사치야 올 시즌 16경기 나와서 7승 3패, 방어율이 2.80이고 이 친구가 홈에서는 또 되게 안 좋은데 또 원정에서 엄청 잘 던집니다. 희한하죠. 홈에서는 3.67 던지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1.74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홈에서 오릭스 상대로도 6이닝 1실점 경기 잘 던졌고 원정에서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투수가 야마자키 사치하다. 자, 키씨는 네, 올 시즌에 니오넴을 오늘 네 번째 만나요. 2승 1패에 방어율이 3.50. 그래도 니오넴 상대로는 키씨가 많이 힘들어하는 기록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18이닝 동안 24피안타를 맞았기 때문에 이닝당 피안타도 니오넴 상대로는 엄청나게 많이 맞고 있다, 키시가. 자, 야마자키 사치야 올 시즌 나쿠텐전 4경기 나와서 1패, 25이닝 동안 24피안타, 방어율이 3.60. 야마자키 사치야도 니오넴 상대로는 그렇게 세부 스탯까지 봐도 좋은 성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양쪽 투수들이 원정에서 잘 던지고 홈에서 잘 던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또 서로 상대 전적을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좀 약한 모습을 보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타격은 요즘에 형님들 라쿠텐이 방망이를 진짜 못 쳐요. 라쿠텐이 솔직히 방망이를 엄청 못 치는데 어저께도 솔직히 마지막에 그랜드 슬램이 없었더라면 솔직히 이 경기 무조건 언더 게임이었죠. 언더 게임이고 이 경기가 어저께 언더가 났을 거예요. 아마 6.5점 경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저께 홈런 때문에 언어버가 엄청 어지러웠죠. 근데 사실 양 팀이 방망이 효율이 많이 없었던 경기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방망이의 기대치가 지금 현재에서는 라쿠텐보다는 니오넴이 훨씬 더 잘 치긴 합니다. 라쿠텐이 방망이 잘 칠 때 확 몰아쳤다가 갑자기 방망이를 못 치면 계속 한동안 방망이를 못 치다가
이 꾸준함이 좀 없는 게 이제 라쿠텐 방망인데 지금 라쿠텐 방망이는 정말 못 친다. 진짜 좀 답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방망이 기대치만 딱 봤을 때는 오늘도 당연히 니오넴을 봐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들고 뭐 투수는 비슷비슷해요. 아마 이 경기 형님들 언어버 6.5점 정도 주겠죠. 네, 6.5점 정도 주는데 지금 뭐 니오넴 방망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준수하게 치고 있고 일단 야마자키 사치아가 라쿠텐 상대로 그렇게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키시도 니오넴 상대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 경기를 언더 쪽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는 언어버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 요 경기는 당연히 오버 쪽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네, 이 경기는 니오넴이 좀 승리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네, 그렇게 조금 판단이 듭니다. 니오넴 승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지바 롯데, 네, 원정, 네, 소프트뱅크. 자, 지바 롯데 선발, 크리스토퍼 메르세데스. 올 시즌 16경기 나와서 방어율이 2.52. 그리고 홈에서 엄청 잘 던져요. 네, 홈에서는 2.06, 원정에서는 2.94. 최근에 이 메르세데스가 근데 실점이 많이 올라가 있기는 하죠. 예, 원래는 뭐 6이닝 1, 2실점 혹은 뭐 7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되게 안정감 있는 외인 자완인데 사실 뭐 최근에는 진짜 실점이 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뭐 최근 5경기에서 2점, 3점, 3점, 4점 그리고 5점 실점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긴 하고 올 시즌에 그 소프트뱅크 상대로도 피안타는 형님들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3.12 어느 정도 소뱅 상대로 실점을 조금 기록을 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사실은 최근에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방어율을 2점대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홈에서의 또 메르세데스는 그래도 또 안정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뭐 소뱅 상대로 막 이렇게 터질 투수는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메르세데스에 비해서는 지금 페이스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 정도만 형님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소프트뱅크의 선발은 오츠입니다. 오츠도 뭐 솔직히 말할 거 없죠. 네, 뭐 7이닝, 6이닝 무조건 퀄리티 스타트 정도는 찍어줄 수 있는 투수고 오츠도 최근에 메르세데스랑 비슷해요. 얘도 잘 던지다가 최근에는 실점이 조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 그리고 올 시즌 지바 롯데 상대로는 상당히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4경기 나와서 3승 1패, 27이닝 동안 22피안타, 방어율이 1.30입니다. 지바 롯데 상대로 상당히 잘 던지고요. 홈이랑 원정 가리지 않고 지바만 만나면 오츠가 되게 잘 던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투수 매치업은 네 저는 메르세데스나 오츠나 거의 비슷비슷하다. 네, 엄대 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결국은 요 경기도 형님들 방망이 차이죠. 네 방망이 어저께 지바 롯데가 6대4로 패배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타율이 2할 2푼 1리 그 다음에 어저께도 지바 롯데가 방망이를 못 쳤어요. 예, 6안타밖에 뽑아내지 못했고 어저께 팀 타율이 1할 8푼 8리 지바가 방망이가 좀 좋지 못합니다 사실. 소뱅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예, 타율 뭐 3할 가까이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저께 또 모이넬로가 또 자기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승리 거둘 수 있었고 네 오늘도 요 경기는 사실은 지바 롯데 선발이 뭔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뭔가 소뱅이랑 승부가 될 것 같은데 이 또 오츠가 지바 롯데 상대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바 롯데 쪽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과연 역배가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사실 역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소프트뱅크의 방망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방망이를 너무 잘 쳤기 때문에 솔직히 지바 롯데 자 해외 배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소뱅이 정배이지 싶은데 예, 소프트뱅크가 정배네요. 지바 롯데 역배까지 보기에는 저는 상당히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예,
뭐 소프트뱅크가 투수가 비슷한데 방망이도 지바 롯데랑 소프트뱅크가 비슷한 느낌으로 치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지바가 아무래도 홈에서 경기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지바 역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좀 지바 방망이가 조금 올라와 있지 못한 점. 그 다음에 오츠도 잘 던지고 있고 또 소뱅은 지금 이제 우승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 팀이고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는 지바 롯데 역배까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조금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소프트뱅크의 승리 쪽이 조금 가깝고 이 경기도 제가 볼 땐 마찬가지로 6.5점 줄 것 같아요. 6.5점 줄 것 같은데 양쪽 투수들이 최근에 2점, 3점 정도는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또 방망이가 터졌을 때는 확 진짜 점수를 많이 내버리는 팀이고 지바도 이 타격이 되게 도깨비 유형의 타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점수는 6.5점이라고 해도 조금 점수가 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언어보는 6.5점을 예상을 하고 저는 오버 쪽이 조금 가까운 게임이다.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저는 소뱅승의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코멘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오릭스랑 세이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세라돔에서의 오릭스고 그 다음에 원정 세이브. 자, 오릭스가 요즘에 형님들 또 경기력이 또 올라오고 있죠. 아무래도 가을 야구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하고 있고 자, 오늘 오릭스 선발은 자완입니다. 정말 키가 크죠. 190 자완인데 사토 3경기 나와서 1승 1패 방어율이 6.75. 그 다음에 원정에서는 요미우리 상대로 5이닝 무실점 경기 잘 던진 경기가 한 경기 있긴 한데 얘가 홈에서는 정말 좋지 못했어요. 야쿠르트 상대로 0.2이닝 동안 실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라쿠텐 상대로는 1이닝 동안 6실점 경기가 있었고 근데 이때 라쿠텐이 방망이를 한참 잘 치고 있을 때 사토가 만난 건 맞아요. 근데 뭐 지금 방어율이 6.75고 사실은 그렇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포텐셜은 있고 안정감은 없다. 약간 그런 느낌. 잘 던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잘 던질 때랑 못 던질 때의 차이가 확실히 좀 있고 좀 보면 저는 제구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투수들 중에서는 그렇게 제구력이 뛰어난 스타일보다는 높은 키에서 던지는 약간 타점으로 승부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제구력도 그렇게 믿을 만한 투수는 아닙니다. 자, 세이브 선발 스미다치로. 근데 형님들 이 스미다라는 투수가 6승 8패 했지만 방어율이 3.0이야. 근데 난 진짜 이 친구가 일본 자완들 중에서는 정말 괜찮은 투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얘가 팀이 세이브인 게 좀 그냥 불쌍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지바 롯데 상대로 7이닝 3실점, 소뱅 상대로 9이닝 1실점. 진짜 형님들 포텐셜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스미다가 뭔가 ERA가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진짜 스미다가 올라온 경기는 이 감독님이 진짜 뽕을 뽑아요. 진짜 스미다가 쥐지치기 전까지는 투수를 안 바꿉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스미다를 엄청 믿는 거고 스미다가 더 길게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팀의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조금 불안했을 때 내려주고 관리해주고 만약에 그렇게 피칭이 되고 팀이 세이브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 친구는 거짓말 안 하고 10승 이상은 그냥 할 투수입니다. 정말 공이 정말 좋습니다. 자, 올 시즌 홈이랑 원정 기록 보면 크게 차이가 많이 없고요. 뭐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이고 그 다음에 올 시즌 오릭스 상대로 7이닝 2실점 상당히 잘 던진 경기가 있다. 솔직히 투수만 형님들 봤을 때는 저는 세이브 스미다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토가 솔직히 아직 스미다에 비빌 정도는 아니다. 뭐 이닝 히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미다가 이닝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거든요. 진짜 완전히 진짜 이닝 히터가 뭔지를 보여주는 친구고 거의 6이닝 던진 경기가 없어요. 다 7이닝, 8이닝, 9이닝이에요. 참 진짜 스미다는 너무 괜찮다. 투수는 무조건 세이브가 승. 자, 결국에는 방망인데 세이브가 진짜 방망이가 참 골치가 아프죠. 이 오릭스의 선발이 약하다고 하지만 세이브가 이 친구 상대로 점수를 얼마 낼지는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세이브 방망이는 아예 믿을 게 못 되고, 그래도 최근에 2할 3푼 8리 정도 치고 있는 거면 세이브 방망이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래는 1할 때 후반 정도 쳐야 세이브거든요. 여튼 세이브 방망이는 오늘 사토 상대로 얼마나 뽑아줄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고, 자, 오릭스가 최근 5경기에서 3할 1푼 3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스미다볼 이 오릭스가 쉽게 점수 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경기는 이 세이브가 만약에 사토한테 점수를 많이 내지 못하면 이 경기는 아마 언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게임이긴 합니다. 네, 뭐 스미다가 잘 치고 있는 오릭스를 막을 거라는 예상은 조금 되는데, 이 세이브 방망이가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이브 방망이처럼 많이 못 쳐버리면 이 경기 아마 언더 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 경기 제가 볼 때는 5.5점 안 나오고 6.5점 나올 거거든요. 6.5점에 가까운 게임이고, 만약에 형님들 이 경기가 6.5점이 나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언더 도전해 보셔도 네, 괜찮은 게임이다. 그렇게 좀 느껴지고, 세이브가 일단은 역배거든요. 투수는 압도적으로 좋은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솔직히 세이브의 방망이가 이길 수 있도록 쳐줄 수 있느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세이브 방망이가 진짜 한 2, 3점만 내준다고 하면 충분히 세이브가 역배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토가 제구력이 뛰어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볼넷을 조금 준다거나 만약에 그런 느낌이 생긴다고 하면 세이브도 득점할 수 있는 찬스는 분명히 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게 오늘 요 경기고, 저는 이 경기 언더도 조금 괜찮아 보이고, 이 경기는 저는 세이브 역배 쪽 한번 찔러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저는 세이브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7일이죠. 일본 야구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서정민 코치 이제 생방송은 아프리카 TV 4시부터죠. 16시부터 또 저희가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석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정민 코치 이 아프리카 TV 생방송으로 오시면 또 이렇게 데이터를 또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패키지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적중할 수 있는 좋은 자료 드리고 있으니까 서정민 코치 방송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데이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멤버십이 저희가 이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되면 또 멤버십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야구 6경기는 여기까지 코멘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